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첨부 정보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첨부 정보는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이게 자세하게 해놨네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했다, 그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문에서 첨부 정보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항상 뭘 해라? 적어 놓고 비추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럼 적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인서면은 대표적으로 계약서가 원인서면이잖아요. 계약서가. 근데 계약서 중에 검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관련되어서는 하나만, 요게 키워드예요. 계약의 종류를 뭐한다?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계약서에 뭘 받아야 한다? 검인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도 아마 검인계약서와 관련해서 학습을 좀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첨부되었다면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때는 계약서에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해요. 근데 그런 지문들은 중개사법 시간에서만 나오는 거고, 우리 공인등기법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뭘 받아야 한다? 검인 받아야 한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뭐는 받아야 한다? 검인 받는다라는 거. 즉, 이 계약서가 만약에 매매 계약서예요. 그냥 매매 계약서면 이전 등기 신청하면 검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행에 협력을 하지 아니해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원인 서면이 계약서가 아니라 뭐다? 판결문이 될 거거든요. 그때 그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뭐는 받아야 한다? 검인 받아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인데요. 우리가 첨부 정보 중에서 사실 인감증명 정보와 관련되는 법조문이 가장 많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데, 그래서 인감증명은 좀 독립적인 문제로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인감증명 정보가. 그래서 10년 동안 안 나오는데 갑자기 팍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삼아주는 지문들만 좀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감증명 정보는 제공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권리자 건은 제공하지 않고 누구 것만, 의무자 것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자 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일 때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누구라면, 소유자라면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가 누구라면, 소유자라면 이 소유자의 뭘 첨부해라? 인감. 이렇게 해서 요 지문 하나는 좀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의무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죠. 그럼 그 소유자의 인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전세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가 되죠. 전세권을 이전 등기를 하면. 그럼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인감을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2번과 3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외는 암기하지 마세요. 뭐만 가져가라? 원칙. 그런데 예외에서 이제 하나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에 있어서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현재 소유권의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 내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단독 신청으로 내가 내 등기 말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에 뭘 첨부하라? 인감 첨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실제로는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 가등기 말소 신청은 무슨 사유다?
단독 신청의 사유거든요.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은 단독 신청의 사유. 이 지문이 굉장히 좀 중요 지문이에요. 가등기 파트에서. 근데 여기에서 출제인이 지문을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낼 수 있는 지문이 뭐냐면 이 소유권 가등기 명인에 뭘 첨부한다? 인감. 이것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은 무슨 사유다? 단독 신청의 사유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여기서 가등기 파트에서 조금 더 지문을 분석시키면 뭐한다? 인감, 요 지문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2번이 아니라 뭐다? 1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은 가등기 파트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래는 어떤 첨부 서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첨부 서면에 날인 한자가 있을 겁니다. 첨부 서면에 뭐 한자? 날인 한자가 있을 건데 이 날인 한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인 한자에 뭘 첨부해라는 거다? 인감 첨부하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7번 지문을 보면 여기에 보면 권리자의 확인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뭐다? 확인서라고 되어 있고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분할 협의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 승낙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일장은 뭐가 들어간다? 서면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서면이 들어갈 때 이 서면에 뭐 한 사람이 있을 거다? 날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날인을 너의 진위에 의해서 날인을 했느냐 안 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날인 한자에 뭘 첨부하라는 거다? 인감 첨부하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서면에 뭘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이때는 인감증명 제출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4번, 5번 지문은요. 분필 등기 신청할 때, 여기는 하필 등기 신청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분필 등기와 하필 등기는 그 자체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 지문은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큰 틀에서 어떤 서면이 들어갈 때 서면에 날인 한자가 있다면 날인 한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에 뭘 첨부한다? 인감.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것은 뭐다? 6번 지문이에요. 6번 지문은 보시게 되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때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분할 협의서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에 뭘 첨부한다? 인감을 첨부한다. 근데 이 지문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 상속 등기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인이 서면과 관련해서 인감이 나올 때는 꼭 이 6번 지문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내어줘요. 그래서 6번 지문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제3자의 동의 승낙서가 들어갈 때 날인 한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은 결론을 지으면 이제 두 가지만 정확하게 가져가자.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그 소유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그 다음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분할 협의서에 날이란 상속인 전원에 뭐다? 인감. 다만 이 분할 협의서에 뭘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은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그리고 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용도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문 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령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다?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뭘 첨부해야 한다? 인감. 그때 매매 계약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해야 되냐면 매도용 인감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무슨 계약일 때는? 매매 계약일 때는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뭘 첨부한다? 매도용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붙어서 지문을 중문으로 만들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유효기간 몇 월? 3월 이 정도 하나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암기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의무자가 누구라면 소유자라면 인감 제공한다.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분할 협의서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에 뭘 첨부해라? 인감. 공증을 받으면 인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다. 인감은 용도란을 보지 아니하는데 매매 계약일 때는 뭐 첨부한다? 매도용. 그럼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고요.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된 분이라면 선생님이 요것만 정리하라고 했는데 소유권 가등기 매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은 단독 신청의 사유는 중요한 지문이지만 이때 가등기 명의인에 뭘 첨부하란다? 인감. 이게 추가 지문으로 따라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선에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보셔도 좋아요. 자, 농취증하고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농취증하고 토지거래 허가서. 농취증은 뭐예요? 말 그대로 농지를 뭐 하면, 취득하면 뭘 첨부해라? 농취증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농지를 취득한다는 말은 농지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취증 첨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은 첨부되는 경우의 수를 암기할 게 아니라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암기해야 돼요. 즉 소유권 이전,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는 하는데 농취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않는 경우를 암기해야 됩니다. 잘 물어보는 게 상속, 진정명의회복, 공유물 분할, 수용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그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지를 취득해도 농취증 첨부하지 않는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취증 첨부하지 않는다. 상속 마찬가지, 공유물 분할 마찬가지. 4가지 경우에는 농취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요. 그럼 나머지는 농지 취득하면 농취증 첨부한다. 올해 시험 문제가요, 첨부서면이 나왔거든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왔어요. 첨부 정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있었는데 그게 36회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실제 총평을 해봤을 때 대부분 교수들이 그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요. 어려웠던 이유는 1번과 2번 지문에서 조금 우리가 평소에 배우지 않는 지문이 나왔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지문.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와,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어렵게 느꼈겠죠. 근데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국어 시험 지문이었어요. 정답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웠다라는 표현보다는 평소에 보지 못하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상 어렵게 느껴진 것이지 실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뭐 해야 한다? 첨부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첨부되는 경우의 수를 암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소유권 이전, 지상권 뭐다? 이전 또는 설정은 지상권 설정만 있지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예약을 뭐 한다? 포함한다. 이 말은 뭐 한다? 가등기 시에도 뭐 해야 한다? 첨부해야 한다. 그 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는 정리를 해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다? 지상권 뭐다? 설정 등기, 그 다음 지상권 이전 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이런 등기에 뭐 할 때 가등기 시에 이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뭐 한다? 첨부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지문은 아래 지문을 먼저 보고 4번 지문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등기용 등록번호가 달리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등기용 등록번호. 여러분은 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용 등록번호와 그 다음에 뭐다? 주소를 뭐하는 서면 증명하는 정보. 즉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앞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권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되는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표제부, 부동산 표시와 관련되는 등기에는. 근데 갑구와 뭐다?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에는 의무자와 누가 발생한다? 권리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쵸? 그때 권리자 것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의무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무자는요, 이미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은 이미 등기부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자는 기록해줘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의무자 것은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지문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얘네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신설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뭐다? 높다라고 봐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뭐 해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제출하는데 안 하는데, 원칙은 안 하는데 여기는 의무자 거 제공하라고 되어 있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외겠죠. 이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거를 제공해라라고 한다고요. 주소지 증명 정보는. 자, 그런데 이게 신설된 조문이거든요. 등기관의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의무자 거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관 입장에서 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또 뭐 해라? 제출하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뭐 해라? 제출하라. 요거 하나가 신설되었다고요. 근데 이 지문은 굳이 저는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리자 것만 제공하는데 설문에서 등기하는 입장에서 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체크 정도만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예외인데 또 그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단 이 예외의 예외입니다. 관공서인 경우에는요, 관공서인 경우에는 이 경우라도 의무자 거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는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관공서는 뭐다? 천사. 그러니까 관공서는 항상 의무자의 지위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공서는 뭐다? 천사. 그래서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정보 제공하는 게 맞는데, 관공서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의무자 거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나올 개연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다? 높다라고 봐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소지 증명 정보는 원래 의무자 거 제공하지 않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권리자 것뿐만 아니라 뭐다? 의무자 것도 제공해야 될 거고,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도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제공하면 되겠죠. 매수인 것만. 됐죠?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게 적용이 될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비법인도 될 수 있고, 단체성을 갖추고 있으면 다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도 될 수 있고, 지자체도 될 수 있고, 외국 정부도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가름할 수 있는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누군가는 부여해야
해줘야 된다고요. 그 부여 기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의 등기형 등록번호, 증명정보, 부여 기관을 여러분이 암기해놔야 됩니다. 중간에는 암기 안 하셔도 좋아요. 권리자가 일 때 부여 기관이 누구냐,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다? 지정 고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게 되면 다 암기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만 암기하라면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만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여기서 암기한다? 법인하고 뭐만, 재외국민 딱 두 가지만 암기하라고요. 법인하고 누구? 재외국민.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헷갈립니다. 암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4개 다 암기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다 하지 마시고 법인하고 누구만? 재외국민만.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이. 그렇게 해서.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누구? 등기관이.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누가? 등기관이. 결국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 그러면 선생님,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외국인은 누가 부여하는지 암기 안 해도 되나요? 예, 암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가 명확해지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외국인 보세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의장, 외국인이라는 글자가 따라 붙잖아요. 그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하고 재외국민만 등기관이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일단 등기관은 아니죠. 그럼 아니다 하면 나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따라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암기해라? 법인하고 뭐만? 재외국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관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하고, 법인하고 재외국민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이. 그렇게만 딱 암기하고 가자고요. 됐습니다. 자, 도면 나와 있죠? 도면. 자, 도면은 우리 이거는 이미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일부 딱 나오는 순간 뒤에 뭐만? 용의권만. 이거만. 그죠? 용의권만. 용의권이잖아요. 그죠? 용의권. 그죠? 이거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해라? 도면.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만. 이렇게 적어 놓고 항상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도면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두 개의 지문이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약에 도면과 관련해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그 애는 수험생들 다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존 등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상 우리 수험 과정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듣고만 가세요. 듣고만 가라 했는데 또 집에 가서 뭐 한다? 이거 안 하고 위에 하면 안 돼요. 그냥 듣고만 가라는 거예요. 듣고만 가라는 것은 시험장에 갔을 때 그날 컨디션 좋으면 나는 도면은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만 암기하고 있었는데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부동산 용의권 아니니까 X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그게 갑자기 턱 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용으로 한 번만 듣고 가라고요. 여러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파트 구분 건물 축물 있잖아. 아파트 내가 한 개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면 전면동이 있고 후면동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동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파트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한테는 안 해요?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본인은 전면동 좋아요? 중간동, 후면동을 좋아해요? 전면동. 이분은 전면동을 좋아하는데 내가 저기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노후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림 아파트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전면동이 101동이 전면동인지 110동이 전면동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네이버 지도 보면 다 있지만 이제 그게 없던 시절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전면동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도면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전면동인지 후면동인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전면동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101동이 전면동이에요. 그러면 전면동 안에서도 우리 아파트 구조가 3베이 구조도 있고 4베이 구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구분 건물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최초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동 위치라든지 그걸 소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평면도라든지 그런 도면들이 등기 신청할 때 다 뭐 해라? 제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주도 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뭐 한다? 거래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그게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할 때 뭘 첨부하란다? 도면을 첨부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1필지 또는 수필지에 수개의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한 필지에는 주 건물과 부속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건축물 대장 하나당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필지에 건축물 대장을 딱 대봤는데 주된 건축물이 있고 옆에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과수 재배를 많이 한다면 큰 냉동창고 이런 거요. 냉동창고도 독립적인 건축물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뭐 한다? 건축물 대장을 별도로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내 집하고 옆에 뭐 한다? 사가 냉동창고를 부속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 건물과 부속 건물 사이의 위치 관계가 거래를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과수 농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집을 살라 하는데 부속 건물로 냉동창고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그 냉동창고가 내 집에서 5m 떨어져 있는지 100m 떨어져 있는지 200m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때 나한테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내가 사과를 좋아해. 그러면 사과를 좋아해서 냉동창고가 있는 농가주택을 구하고 싶어.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 그러면 내 집에서 5m 근처에 냉동창고가 있으면 나는 구입할 의사가 있는데 500m 떨어져가 있으면 맨날 사과나무 교회에서 다리 끌고 갈 수가 없으니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 생각해 보면 한 필지든 수필 수개의 건물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이 수개의 건물이라는 것은 주 건물과 뭐다 부속 건물의 위치 연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첨부해라? 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올 수는 없을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뭐 해라? 듣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꼭 이거 하라면 선생님 저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암기할래요 하시는 분인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강의할 때 상당히 무서워요. 말만 하면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듣고 이런 거는 뭐 해라? 지나치라고요. 그럼 이거 돼 있으니까 이거 암기할래요 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위에 거 암기하라고요. 위에 거. 이걸 암기해야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만 가세요. 그 다음에 대장 나오면 뭐 한다? 보이, 멸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대장은요, 대장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를 뭐 할 수 있는 서면이다? 증명하는 서면이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것도 조금만 생각 보충을 해보면 지금 이 서면들을 보이 멸변의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그러면 등기관이 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증명서면을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육순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 등기할 때는 대장을 가져오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의 양식은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기한이 표제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대장이 있어야 표제부를 만들어요. 왜? 부동산 표시는 뭐가 기준이니까? 대장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대장 첨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멸실 등기. 역시 부동산의 표시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먼저 뭐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등기부도 정리할 수 있다고요. 멸실 등기는 몇 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됩니까? 1월 이내. 그 1월 이내 기간이 뭐냐면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을 뭐 한다? 멸실하고 난 그날로부터 몇 월이다? 1월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잖아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대장상에서 먼저 변경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걸 보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과 3번과 4번 지문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장을 첨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현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도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한다. 보이멸변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장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첨부하라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부동산 공시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죠. 또 부동산 표시는 대장부터 정리가 되고 이후에 등기부가 정리되고, 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부터 정리되고 이후에 대장이 정리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론적 구조가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고 담당하는 기관도 서로 다르고. 그럼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초 권리의 주체인 소유자가 바뀔 때는 등기부와 대장이 현재 일치되어 있는지 일치되어 있지 않은지를 등기 신청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에서 각하 사유에서 등기 기록과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할 경우, 불일치할 경우는 이를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뭘 첨부해야 한다? 대장.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나오면 보이멸변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내용이 많습니까? 맞나요? 지금부터 바로 암기시켜 드릴게. 지금 이건 이제 암기하면 한 문제라고. 계약서, 등기혼인 증명서명과 관련해서 나오면 검인계약서만 생각해라고. 검인계약서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인감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한다?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인감 제공한다.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그 다음에 일정한 서면이 들어가는데 다 암기하지 말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분할 협의서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의 인감, 그거 하나. 공증을 받으면 인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유기간 몇 월? 3월. 이 정도 가져가면 된다고요. 도면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 할 때 용의권 등기할 때만 도면 제공한다. 그렇게 하시고, 토지거래와 가서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그런 등기에 할 때 가등기 시에 토지거래 허가서 제공한다. 이렇게. 농취증은요, 농지 취득하면 농취증 첨부한다. 끝. 다만 농지를 취득하는데도 원인이 상속, 시효 취득, 진정명의 회복, 공유물 분할, 수용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건만 제공한다. 의무자건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의무자건 제공한다. 그거 딱 정리하면 되는데. 등기등록번호 증명정보는 항상 누구 거? 권리자건 제공한다. 이렇게. 대장은 언제 제공한다? 보이멸변. 이렇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와서 시험장에 가서 밑에 체크해가지고 문제 풀면 한 문제라고요. 한 문제. 됐죠?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첨부서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었다면 어려워서 못 푼 거다. 내가 암기 안 해서 못 푼 거다. 암기 안 해서 못 푼 거다. 그래서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라. 왜? 내가 암기를 안 해서 틀린 건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원인이 명백하잖아. 그래서 과거에 정말 지겹도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옆에 친구는 점수가 잘하는데 저는 너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걸 한 26년 동안 들어보세요. 가스라이팅 아니겠습니까? 맨날 들어요. 똑같은 말 계속 하며.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 왜 틀렸을까요? 물어보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암기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몸 가슴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암기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그거는 나도 알아. 그 암기하면 맞추고 나도 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못하면 뭐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다만 개인적인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인 편차가 같은 내용을 암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읽어나는 이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시험에 당락을 좌지우지할 만한 정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24개. 그러니까 암기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자, 법제 29조 각호 1에 해당할 경우를 적응 결정. 자, 각하사유. 자, 각하사유와 관련해서 각하사유도 출제인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반드시 나온다라고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출제인이 잊어먹을 만하면 냅니다. 그럼 각하를 할 때는 첫 번째 이유를 적응 결정으로 뭐 해야 한다? 각하한다라는 거. 자, 근데 보정입니다. 보정.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뭐가 되었을 때, 보정되었을 때는 각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보정을 하세요라고 명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각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이 안 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는 뭐가 된다? 보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각하사유 볼게요. 각하사유는 총 11가지 각하사유가 있는데 1호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뭐하다? 아니라면 뭐한다? 각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뭐한다? 각하.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걸 출제인이 상당히 잘 물어보거든요. 잘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돼요? 용의권만.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다?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분 나오면요. 지분의 용의권 설정 등기는 뭐다? X. 안 되죠. 그죠? 지분의 용의권 설정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게 뭐다? 29조 2호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 그죠? 29조 2호.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돼. 29조 2호. 그죠?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 전부에 대한 본등기 돼 안 돼? 안 돼. 29조 2호라고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29조 2호라고요. 그 애들이 29조 2의 메인 지분들입니다. 메인. 수박은 등기돼요? 안 돼요? 너무 어렵나요? 수박? 워터멜론?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호 사항으로 바로 갑니다. 자, 3호부터는요. 몇 호라고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애들은 내용적인 부분만 접근하고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몇 호 이하, 3호 이하 사유 이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문을 딱 읽고 이거 각하 사유다 아니다 그거 판단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이 안 되면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돼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그러면 딱 읽는 순간 뭐다? 당연히 뭐다? 각하. 이게 당연하다 생각이 되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아니했다. 뭐한다? 각하. 신청 정보 나오면 신청서라고 읽으세요. 첨부 정보 나오면 첨부 서면이라고 읽으세요. 우리는 글서자에 관한 서면이 종이로 된 게 더 익숙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청서의 제공이 대부분은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하다. 신청서가 개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배웠거든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뭐다? 방문 신청이라고 했죠. 그럼 신청서 양식도 여러분이 개판으로 만드는 그걸 제출해서는 안 되고 신청서 전자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뭐한다?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에 맞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에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이것이 신청서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겠죠. 예, 그게 등기부에 기록하고 뭐하다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 신청서는 부동산의 표시가 19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20번지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한다? 각하해야 되죠. 신청서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신청서에는 지상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지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뭐다? 각하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7호는 좀 조심해야 돼요.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요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에, 자, X부동산 모르겠으면 대표적 사례를 떠올립니다.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그럼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갑. 등기부의 기록은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갑. 그러니까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의 기록과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여러분이 학습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요.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 갑이 뭐 했다면 사망했다면 신청서에는 매도인 갑에 누가 상속인이 의무자로 기록되어 있을 거고 등기부에는 여전히 누구로? 갑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일치하다 불일치하다. 불일치한데도 이때는 이를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조에 대한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요. 이때는 뭐 해라? 제외시켜라는 거예요. 불일치가 발생한다라 하더라도. 두 번째,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에 등기 의무자가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의 의무자의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등기한이 다른 여타 서면에 의해서 이를 뭐 시킬 수만 있다면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문도 작년에 뭐 한다? 신설된 조문이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신청 정보와 신청서하고, 자,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하고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즉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그럼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 해라? 각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가 있겠죠. 첨부 정보를 대장을 제공하려는데 대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위조가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위조가 되었다는 것은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했다라고 봐야 돼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안 했다. 그래서 위조 서류에 의한 제공은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안 내면 뭐 하겠다? 각하. 그 다음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하고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한다? 일치. 불일치하면 뭐 하겠다? 각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29조 1호 관할 위반, 29조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얘네들은 해당하면 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상의 하자는 상당히 중대한 하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조 1호와 2호를 위반한 등기들은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그래서 해당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뭐 해버린다? 말소를 하는데 우리가 직권말소라는 글자만 나오면 뭘 떠올려야 한다? 목수 1, 2. 1, 2가 29조 1호와 29조 2호를 위반하는 등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3호 이하 사유가 금방 배웠잖아요.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몇 호 이하? 3호 이하. 이렇게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몇 호 이하? 3호 이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하자들이 발생하면 등기한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등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하자가 사후에 치유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호 이하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는요, 실체관계와 등기만 뭐하면 부합하면 그 등기를 뭐로 본다?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첨부할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뭐해라? 대장 첨부해라 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를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이제 1호, 2호를 위반한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뭐의 대상이다? 직권말소의 대상이고, 등기한이 이를 직권말소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야, 등기가 이거 왜 직권말소 안 해? 등기사항도 아닌데 네 할게요 하면서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호, 2호를 위반한 등기는 실체한계에 부합하면 뭐다? 유효이기 때문에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의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첨부 서면은 반드시 뭐한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각하 사유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래 잊어먹을 만하면 툭, 잊어먹을 만하면 툭, 그렇게 해서 출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 절차. 등기 완료 후 절차에서는요, 딴 거 하지 말고 등기필 정보인데, 찾아봐봐요. 봐봐요. 등기필 정보인데,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첫 번째 서둘면 안 돼. 등기필 정보라는 글자만 나와도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해야 될 거. 그게 시험 문제를 푸는 팁이잖아. 등기필 정보라는 글자만 보이면 뭐부터 해야 한다? 서술어부터 봐야 돼요. 서술어를 안 보면 안 돼. 서술어가 제공으로 끝났는지, 뭐로 끝났는지, 제공으로 끝났는지, 뭐다? 통지로 끝났는지부터 서술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제공으로 끝났다라는 말은 등기를 뭐하고 있다? 신청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등기 뭐다? 신청시에 쓰는 말이 뭐다? 제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하느냐면 항상 누구 거? 의무자 것을 제공하거든요. 등기필 정보는. 근데 통지라는 글자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기가 뭐가 되었다?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등기가 완료되었다.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는 누구에게 통지한다? 권리자에게 통지를 한다고요. 권리자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쓰면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에게 제공을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새로이 명의인이 되는 자는 대부분 뭐다? 권리자거든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그 보존 등기 명의인은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왜?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권리자라는 표현이 쓰려면 항상 누가 있어야 한다? 의무자가 있어야 권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권리자로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으로서, 등기 신청인으로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뻐. 아니 예쁜데 또 자꾸 뭘 봐. 예쁜데 가만히 냅둬도 예쁜데. 자, 계속 가볼게요. 예쁘니까 더 관심이 가기는 가죠. 그죠? 자, 볼게요. 자, 등기 신청 시 의무자 거 제공하는데, 이제 제공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우리 등기필 정보는 항상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에 뭘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를 뭐 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단독 신청 사유라면, 단독 신청이라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예외가 하나가 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그때는 뭐 한다? 제공한다, 이거. 근데 지금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는 제공과 관련되는 질문은 항상 출제는 이것만 내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 멸실 때 조치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거나 뭐하거나 멸실했을 때는 조치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기한 출, 확, 공입니다. 의무자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일반 임의 대리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 갈 수도 있거든요. 자격자 대리인이 가게 되면 뭘 받아가면 된다? 확인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요. 일반 임의들이라면 공정받은 서면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실, 멸실 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출제인이 문제를 안 내더란 겁니다. 그래서 암기 분량을 자꾸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줄여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됐나요?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래서 등기필 정보 나오면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뭘 찾아야 된다?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를 수험생이 찾을 수 있느냐 못 찾느냐.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는 방향성은 잡아야 되잖아. 시험 문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어보면 뭘 찾아라?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잘 나옵니다. 근데 맨 끝에 통지로 끝났다. 통지로 끝나면요,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냥. 등기 완료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완료 시 뭘 작성해서, 이거. 등기 완료 시 뭐 작성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뭐 한다? 통지한다. 단. 이제 설문에서 대, 보, 승, 관, 필, 공.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작년에 공이 하나 추가되었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통지와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보, 승관, 필공 이 단어가 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등기 뭘 해준다?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통지라는 글자가 딱 보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쓱 지나가야 된다? 대보, 승관, 필, 공이 지나가야 돼. 그게 보인다 이러면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않는다. 그게 안 보인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대보, 승관, 필공이 보인다.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않는다. 대신 뭘 한다? 등기 완료 통지. 대보, 승관, 필공이 안 보인다. 안 보이면 뭐 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에게 뭐 한다? 통지한다.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반드시 나온다는 표현은 쓸 수는 없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비중이.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통지냐 뭐다? 제공이냐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이 부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